안녕하세요. 네, 키출판사 이서연입니다. 제가 키출판사 유튜브에서 가끔 애나쌤으로 소개하기도 하는데요. 동일인물 맞습니다. 오늘 방송은요, 미국 교과서 읽는 리딩 스스로 학습법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사실 저희가 그 공지를 좀 드렸어요. 지금 미국 교과서 읽는 리딩으로 공부를 하다가 혹은 영어 공부를 하다가 좀 궁금한 질문이 있으면 미리 좀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십사 하고 공지를 드렸었거든요. 제가 그 질문을 모아가지고요, 오늘 좀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그 리딩을 공부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교재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교재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 서점에는 굉장히 많은 리딩 교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 교재를 선택하는 기준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학습자가 할 수 있을 법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학습자는 뭐 우리 아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가르치는 어떤 학생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정보가 있는 읽기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3번째는 뭐냐면은요, 유용한 어휘들이 수록되어 있고 그 어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재가 잘 구성되어 있는지, 이러한 지점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미국 교과서 읽는 리딩 스스로 학습법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요, 미국 교과서 읽는 리딩 그 어떤 레벨을 선택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이 질문은요, 제가 그 회사 이제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정말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교과서 읽는 리딩 어떤 레벨을 선택해야 하나요? 자, 이 질문 그대로 받으면 저는 좀 난감합니다. 자, 왜냐면은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명확한 어떤 정확한 레벨을 안내드리기 위해서는 그 학습자의 나이나 학년, 그리고 어느 정도 영어 학습을 진행했었는지, 그 학습 경험, 이러한 정보가 약간은 필요해요. 그러한 정보를 알고 나서 좀 정확한 레벨 안내가 가능하고요. 또 그 외에도 뭐 학년이나 그 영어 학습 경험, 이런 것들 외에도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내가 미국 교과서 읽는 리딩으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 교재가 어떤 레벨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조금 간단하게는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금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미국 교과서 읽는 리딩 시리즈는요, 자, 이렇게 리딩 키라는 시리즈가 있고요. 또 보케블러리 키랑 리스닝 앤 스피킹 키, 그리고 파닉스 키, 이렇게 시리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자, 여기 보시면 리딩 키 있잖아요. 이 리딩 키만 하더라도 단계가 8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8개 단계의 그 책을, 교재 권수를 쫙 합치면 33권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이 어떤 레벨을 선택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레벨이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레벨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자, 왜냐면요, 사실은 레벨과 레벨 그 사이에 간격이 너무 격차가 크다 보면은요, 아이가 공부를 하다가 사실은 그 레벨로 올라가기까지는 조금 힘들 수도 있고요. 또 공부하는 과정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 교과서 읽는 리딩 키 같은 경우는요, 단계가 8단계로 굉장히 촘촘하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학습자에게 꼭 맞는 레벨을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자, 여기 제가 그 다양한 정보의 읽기 지문이 있는지 그거를 또 살펴봐야지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목차를 한번 쫙 넘겨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목차가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 목차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읽기 지문들이 있는데 4가지 덩어리, 그러니까 덩어리들로 조금 나뉘어요. 어떤 덩어리로 나뉘냐면은 교과 과목으로 좀 나뉩니다. 자, 이 글들이요, 어떤 글들은 지리, 과학, 사회, 역사,
수학 이러한 교과 지식에 대한 정보를 글을 읽으면서 학습자가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제가 혹시 아까 앞서서 리딩 교재 잘 선택하는 방법 3가지, 자, 3번째 기억나시나요? 바로 어떤 어휘가 들어있고 그 어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재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제가 약간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 책은요, 프리-K고요. 우리 미국 교과서에 있는 리딩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렇게 자, 앞에 단어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단어가 자, 어떻게 해서 구로 되는지, 또 문장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나서 스토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단어와 단어가 자주 만나는 단어끼리 구가 되는 형태, 그리고 그것이 또 문장, 그리고 그 문장들이 모여서 스토리가 되는 그런 단계들을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요, 제가 그 미국 교과서에 있는 리딩키 단계 8단계가 있다고 했는데요. 어떤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1단계는 바로 프리스쿨 스타터 단계입니다. 총 6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프리스쿨 단계, 마찬가지로 6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스쿨 플러스 총 4건이 있고요. 그 다음 4단계가 바로 프리-K 단계예요. 그리고 요 책도 4권이 있어요. 그리고 5단계가 K 단계고요. 4권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지, 여기 보시면 베이직, 그리고 마지막 레벨 코어까지 각 3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렇게 총 8단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1단계는요, 사실은 파닉스 단모음을 끝내고 바로 읽기를 병행할 수 있는 그 레벨부터요, 8단계까지 쭉 올라가게 되면은요, 이 코어 단계 같은 경우는 렉사일 지수 최대 860, AR로 따지면 5.67 정도 되겠죠? 이런 단계까지 그 목표를 완성할 수 있도록 굉장히 체계적으로 촘촘하게 짜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레벨과 관련해서요, 어떤 질문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9세 아이입니다. 파닉스 공부하고 문장을 들어가는 단계인데요. 어느 단계 구입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자, 제가 이 질문은 굉장히 결론부터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학습자에 대한 정보가 있죠. 자, 먼저 9세 아이 연령이 있어요. 그리고 파닉스 공부하고 문장 들어가는 단계래요. 자, 학습 경험이 나와 있단 말이죠. 결론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프리스쿨 스타터부터 시작하십시오. 자, 프리스쿨 스타터부터 시작하는데요. 프리스쿨 스타터는 다른 단계랑 조금 다르게 1권부터 2권, 1, 2권이 스테이지 1, 그리고 3, 4권이 스테이지 2, 5, 6권이 스테이지 3예요. 그래서 각 스테이지마다 이렇게 조금씩 레벨이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프리스쿨 스타터 3권부터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왜 3권부터라고 했냐면요, 아이 나이가 9세니까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 있겠다, 그러면 3권부터 시작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3권을 추천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아이가 파닉스 공부하고 문장 들어가는 단계잖아요. 지금 이 시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요, 또 굉장히 주의해야 될 시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2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자, 문장 읽기를 들어가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인데요. 자, 만약에 이 아이가 3권, 프리스쿨 스타터 3권을 막 하는데 조금 어려워해요. 지체 없이 1권으로 돌아가서 1권부터 차근차근 하시면 좋아요. 이 자신감이라는 거를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요, 자신감은 곧 영어의 흥미로 이어지게 되고요. 영어 흥미는 곧 영어 학습을 하는
동기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 학습을 정말 리딩 그냥 한 단계 끝내고 그만할 게 아니고 계속 유지를 하고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영어 학습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영어에 대한 흥미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 때 자신감을 키워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요. 지금 아이가 막 파닉스를 끝내고 이제 그 리딩을 들어가는 단계잖아요. 그러면은요, 리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어휘 학습이잖아요. 그러면 이 어휘 학습을 할 때 파닉스 규칙을 조금 끌어오셔가지고요, 파닉스를 강화하면서 어휘 학습을, 단어 학습을 하면 좋습니다. 자, 제가 이 말이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아이가 자, 프리스쿨 스타터 3권을 시작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요 첫 번째 페이지가 뭐냐면 자, 이렇게 단어를 먼저 학습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쭉 해서 마찬가지로 단어가 연습이 되면 센텐스 패턴을 배우게 되고요. 또 여기서 리딩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자, 파닉스 규칙을 단어 학습할 때 조금 적용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단어에 파닉스 규칙을 적용해서 읽으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아이가 조금 발음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라든지 좀 읽기 어려워하는 어휘는요, 배웠던 파닉스 규칙을 다시 한번 적용하면서 읽을 수 있게끔 도와주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요. 여기에 보시면 card라는 단어가 있네요. 그러면 아이가 조금 읽기 어려워한다면은 이렇게 음소를 좀 나눠주세요. 파닉스 규칙을 적용을 하셔가지고요. card, card 이런 식으로 좀 적용해서 읽게끔 도와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초학습자 역시요, 그 리딩을 공부하고 단어를 학습하고 리딩을 한다. 그거 외에 다른 영어 스킬들도 고루고루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루 발달시켜 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꼭 원어민 강의와 함께 학습해라 라는 부분이에요. 저희 englishbus.co.kr 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우리 미국 교과서 읽는 리딩 키 모든 레벨에 대한 원어민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요, 원어민 강의를 들으면서 교재에서 배운 어휘와 표현을 원어민 선생님 입으로 다시 한번 말하는 거를 듣고, 또 온라인상이긴 하지만 선생님이 질문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대답을 하면서 뭔가 듣기와 말하기 스킬도 함께 키워줄 수 있다는 지점이죠. 그래서 그 온라인 강의, 원어민 온라인 강의를 꼭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근데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요, 제가 이번에 이제 질문을 막 받았잖아요, 저희가. 근데 단어에 대한 질문이 한 80% 이상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것이, 사실은 이제 단어라는 거는 그러니까 문장의 기본 단위가 단어잖아요. 그리고 글의 기본 단위가 또 문장이고, 그럼 근본적으로 글을 읽으려면 근본적으로 그 기본 단위인 단어에 대한 소리와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단어 학습, 단어 암기,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 질문도 바로 단어 학습에 대한 질문인데요. 자, 먼저 JSJ님이 주신 질문이에요. 보니까 그 초등 6학년 남학생입니다. 파닉스도 했는데 단어조차 못 읽고요. 단어를 외우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체크해 보면 다 까먹어서 기억에 남아있질 않아요. 어떻게 치료해야 합니까? 자, 이렇게 주셨고요. 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세이프티 7612님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단어 읽는 것은 괜찮은데요, 단어 쓰기를 못해요. 발음 나는 대로 써보려고 해도 잘 안되고 틀립니다. 파닉스부터 다시 하는 것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이 두 질문에 대한 맥락을 살펴보면 파닉스를 했는데 단어 읽기도 좀 힘들고, 그리고 단어 쓰기도, 외우기도 힘들고 단어 쓰기도 잘 안 된다 라는 지점인 것 같아요. 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세이프티 7612님, 그 초등학교 5학년 그 학생인 것 같고요. 그 댓글을 질문을 직접 남겨주신 것 같아요. 먼저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는요, 지금 본인이 어떤 것을 잘 모르고 지금 어떤 것이 부족한지 명확하게 알고 있고요. 지금 자신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친구 같은 경우는요, 어떤 자기한테 맞는 학습 방법을 찾게 되면은 정말 영어 공부, 영어 학습 성공할 수 있으리라 저는 꼭 믿고요. 정말 칭찬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 싶고요. 다시 질문으로 좀 돌아가서 보면은요. 자,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요. 파닉스도 했는데 라는 지점이에요. 자, 우리 어머니 파닉스를 했다라고 하는 거가요. 파닉스를 했다 안 했다 이거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만약에 지금 어머님께 파닉스를 했는데 왜 이렇게 얘가 읽지도 못해 라고 하면은요, 사실은 어머님도 스트레스고 아이한테 그 스트레스가 다 가서 아이도 학습을 하는데 스트레스입니다. 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파닉스를 했다 안 했다 이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연연을 하지 마시고, 단지 지금 단어조차 못 읽고 단어를 외우고 나서 그 다음날 까먹는다 이런 지점, 단어 학습을 할 때 아이가 힘들어하니까 이 단어 학습에 대해서 좀 도와줄 부분은 없을까를 더 고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가요, 단어를 외우고 라는 지점이 있는데, 저도 지금 이 질문을 딱 보고 나서 두 가지 궁금증이 좀 들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요, 자, 어떤 단어를 외우고 있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외우는지도 좀 궁금해요. 자, 왜 그러냐 하냐면요, 자, 먼저 첫 번째 어떤 단어를 외우면 좋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요, 우리 질문 주신 이 두 개의 질문 모두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초등학교 고학년이죠. 자, 초등학교 고학년인 만큼 중학교에 진학한 후에 더 힘들어지지 않도록 우선은 교육과정에서 지정하고 있는 초등 필수 어휘부터 완전하게 마스터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파닉스를 하기는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파닉스를 다시 리뷰하면서 초등 필수 단어를 학습하는 교재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파닉스가 스타트다 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그 교재를 말씀드리자면요, 우선 파닉스가 스타트다, 파닉스 교재인 것 같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어휘들은 모두 초등학교 필수 초등학교 교육과정 지정 초등학교 필수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필수 단어들을 파닉스 규칙으로 분석해서 수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영어 영단어 공부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책을 하면서 파닉스 규칙도 파닉스도 다시 한번 자연스럽게 리뷰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파닉스가 스타트다, 자, 이 책 너무 궁금하시죠?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1시 방송에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때 그 방송 꼭 놓치지 말고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파닉스가 스타트다와 함께 진행하면 좋은 미국 교과서 읽는 리딩 레벨 말씀드릴게요. 자, 어떤 거냐면요, 여기에 보시면 프리스쿨 플러스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자, 이 프리스쿨 플러스 교재를 같이 병행하시면 너무 좋아요. 자, 왜냐하면은요, 이 프리스쿨 플러스 교재 안을 보시면 그 초등학교 필수 어휘들이 굉장히 많이 수록되어 있고요. 플러스 하나 더 뭐냐면은 그 초등학교에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기본 그 기초 문법 사항들이 있잖아요. 요게 좀 어느 정도 같이 이렇게 잘 버무려져 있으니까 요 교재를 같이 병행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요, 그 원어민 강의랑 같이 수강하시면 병행하시면 좋으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단어를 외우면 좋을까? 그래, 초등학교 필수 단어 먼저 공략하자. 그러면 파닉스가 스타트다 교재랑 미국 교과서 읽는 리딩 프리스쿨 플러스 함께 하면서 원어민 강의를 들어보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 이러한 단어들을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라는 지점을 우리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자, 사실은 이제
영어 학습 또 영어 암기하는 방법 뭐 여러 선생님들 여러 이제 교육 전문가들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만약에 영어 암기하는 방법이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모든 학습자에게 1번부터 5번까지의 영어 학습 방법이 단어 학습 방법이 모두 꼭 맞지는 않을 수 있다. 자, 기초 학습자에게 1번부터 5번까지의 단어 암기법이 모두 맞지 않을 수 있고요. 중고급 학습자에게 1번부터 5번까지의 단어 학습법이 모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의 학습자의 영어 수준에 따라서 다른 방법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레벨을 뭐 아이들의 영어 수준 뭐 이런 거를 막론하고 하나 머릿속에 꼭 집어넣어야 될 단어 학습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이 뭐냐면요. 자, 1단계 단어를 이미지화하기, 2단계 자주 보면서 반복하기, 3단계 확인하기. 자, 이렇게 세 가지 단계예요. 자, 이거는요 공식이에요. 이 공식은요 변하지 않아요. 자, 꼭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공식을 가지고 기초 레벨에서는 어떤 단어 학습 방법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우선은 기초 레벨 학습자, 기초 학습자는요 영어 소리에 아직 많이 익숙해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영어 소리에 익숙해져라. 자, 단어를 학습할 때 단어만 보고 철자만 외우고 이런 거는 절대 지향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자, 단어를 먼저 보기 전에 단어의 그 발음을 먼저 많이 들어야 돼요. 한두 번 아니고요. 여러 번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 번 자주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영어 소리에 먼저 익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단어를 보고 철자를 보고 의미를 파악하고 이러한 어떤 순서로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기초학습자들 단어들을 보면 기초학습자 교재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좀 보게 되면은요, 내가 딱 사물이나 이렇게 이미지가 바로 그림으로 이미지화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명사 위주로 많이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 동사도 뭐 run 한다든지 뭐 swim 한다든지 어떤 그림으로 명확하게 보면은 이거라는 것이 굉장히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플래시카드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단어를 이미지화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사과라는 거를 그냥 머릿속에 이미지화할 수도 있지만은요. 이렇게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어때요? 이런 식으로 플래시카드, 자, 이렇게 그림으로 조금 계속 인지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플래시카드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너무 좋은 게 우리 공식에서 두 번째 단계가 뭐였냐면 자주 보면서 반복하기였잖아요. 반복할 때 너무 좋다는 거죠. 그쵸? 우리가 이제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놔두고 있으면은 유닛 1 배우고 이 단어를 학습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내일도 다시 한번 보고 내가 쉬는 시간에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유닛 2를 공부하면 누적 반복 학습도 가능한 거죠. 손쉽게. 자, 그래서 저는 플래시카드를 굉장히 적극 추천드리고요. 저희가 미국 교과서에 있는 리딩에서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있잖아요. 1, 2, 3단계, 즉 프리스쿨 스타터, 프리스쿨 플러스. 자, 이렇게 3단계는요. 인문기 기초 단계로 봅니다. 그래서 이 인문기 기초 단계에 있는 그 레벨은요, 우리 englishbus.co.kr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플래시카드를요, 다 있어요, 거기에. 다운로드해서 프린트할 수 있도록 거기에 파일이 있으니까 꼭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크게 뽑았지만은요, 자, A4 용지에 이렇게 A4 용지에 8개가 나오게 작게 뽑으셔도 돼요. 아니면 뭐 16개가 나오게 이렇게 작게 뽑으셔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잘라서 조금 보관을 하면서 내가 계속 자주 보면서 반복할 수 있도록 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중급 레벨 이상 학습자 있잖아요. 중급 레벨 이상 학습자는요,
역시나 발음을 듣는 거는 단어 자체에 대한 발음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 중급 이상 레벨 학습자는요, 내가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발음되겠지라고 은연중 생각하고 그냥 읽고 단어 의미만 막 외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어느 순간 이 정말 단어의 정확한 발음이 들었을 때 그 단어와 내가 그 학습한 단어를 매치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어 자체에 대한 발음을 많이 듣는 거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 우리 단어의 이미지화하는 것이 1단계였잖아요. 그 공식에서. 우리 중급 레벨 이상 학습자들은요. 자, 그 단어를요. 단어 자체 단독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단어가 들어있는 문장을 같이 외워야 돼요. 그래서 그 문장 자체의 그 문맥과 상황을 머릿속에 이미지화해야 됩니다. 그렇게 단어를 이미지화하는 단계가 바로 1단계예요. 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요, 중급 레벨 이상 만나는 단어들을 보게 되면은 약간 추상적인 단어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지죠. 그러면 그 추상적인 단어들은요, 단어 자체를 그림으로 탁 이렇게 명시하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가 어떤 문장에서 쓰였는지, 그 문맥이 어떠했는지,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그 상황을 이미지화해서 머릿속에 넣는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주봉을 반복할 때도 그 문장,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그 문장을 자주 보면서 반복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3단계에서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 단어를 보면 그 문장이 자동적으로 떠올라서 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확인 작업을 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조금 안내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급 레벨 이상 학습자들은요, 그 단어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음을 항상 지각하면서 단어 학습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travel 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그 단어를 딱 봤을 때 어떤 의미가 먼저 머릿속에 탁 떠오르세요? 여행하다라는 의미가 먼저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예문이 뭐 sound travels through the air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서 travel 같은 경우는 여행하다? 문장이 조금 이상한데 sound travels through the air 뭐지? 소리가 여행에 이상하잖아요. 자, 여기서 travel 같은 경우는 이동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거지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장으로 기억하고 문장을 외우는 거 굉장히 좋은 학습 방법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분이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 예를 든 거를 한번 보니까요. 요런 예를 하나 드시더라고요. inspire 이라는 단어를 예를 드시면서요. 고무하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inspire 고무하다, inspire 고무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무장갑이라는 걸 봤을 때 inspire glove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정말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요. 사실은 저는 좀 많이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 그 중급 레벨 이상 학습자들이 영단어 학습을 할 때 정말 단어와 그 의미 정말 1:1 매칭해서 이렇게만 외우는 거는 조금 잘못되어 있다. 우리가 항상 문장으로 외우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 외로 중고급 그 레벨 학생들은요. 어원으로 외운다든지 아니면 주제에 따른 단어망을 형성하면서 외우거나 하는 방법들 중에서 자신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어원 같은 경우는요, 저희 키출판사에서 나온 어원 덕분에 영어 공부가 쉬워졌습니다. 이런 책도 있어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시 강조 드립니다. 단어 학습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공식 1단계 단어를 머릿속에 이미지화한다. 자, 2단계 자주 보면서 반복하고요. 3단계 확인한다. 라는 거, 확인한 거, 뭐 단어 테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학습했던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써본다든지 이러한 학습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요, 다음 질문 좀 보면은요, 저희 키출판사 공식 블로그가 있거든요. 그 블로그를 통해서 문의 주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은 좀 화가 섞여 있어요, 질문에. 보시면은 미국 교과서나 문법이 쓰기다에 들어있는 어휘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교재 지문에 포함된 어휘들의 수준은 기초라서 이 정도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이 정도의 교재들을 풀 수 있는 건가요? 막 이런 식으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여기에서 포인트, 지금 질문 주셨을 때 무조건 알고 있어야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중요한 거는요, 무조건 알아야 할까? 라는 의문보다 어느 정도까지, 어느 수준까지 학습하면 좋을까? 라는 거에 대한 기준을 세우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질문에는 학습자 연령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자세한 상황은 상황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만약에 초등학생이다라고 한다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답변이 조금 어느 정도 좀 대답이 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초등교육과정 필수 단어 꼭 이제 마스터하자. 그래서 프리스쿨 플러스랑 초등 문법이 쓰기다. 오리꼬미. 제가 여기 보시면은요, 초등 문법이 쓰기다 요 교재 있잖아요. 요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요 앞에 그 초등교육과정 필수 단어가 뭐야? 라고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이 교재 맨 앞에 보시면 여기 800단어가 좀 수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 초등 문법이 쓰기다 요 교재 같은 경우는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그 문법이 쓰기다 200% 활용법 방송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 방송 놓치지 말고 지금 질문 주신 요분 꼭 보시길 바랄게요. 네, 꼭 보시고요. 제가 그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고요. 6학년 학생하고 지금 중학교 1학년 학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전 회화를 너무 하고 싶은데요, 문법이 약하다 보니 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 억양도 익숙해지지도 않고요. 배운 단어나 문장을 간단히 말할 수는 있지만 영어가 술술 나오진 않아요. 라고 했는데요. 자, 우선 포인트가 뭐냐면 문법이 약하다 보니 회화를 할 수 없어요. 라는 포인트. 자, 문법이 약하기 때문에 회화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단어와 문법은요, 우리가 뭐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을 하게끔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재료가 바로 단어와 문법이에요. 그런데요, 그 단어와 문법은 꼭 배워야 되죠. 하지만 다 배운다고 해서 뭐 리딩을 꼭 할 수 있고 라이팅을 꼭 할 수 있고 스피킹을 꼭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그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훈련이라는 조미료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어와 문법이라는 재료를 우리가 스피킹을 할 수 있게끔, 라이팅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복해서 훈련을 해야지만 이러한 부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질문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우리 친구가 말씀 주신 것이 영어 억양이 익숙해지지 않아요 라는 지점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 스피킹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막 섀도우 스피킹 막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더 너무 어렵고요. 우선은 영어 억양이 익숙해지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섀도우 리딩을 먼저 하십시오. 네, 우선은 만약에 우리 친구가 2지 단계를 뭐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뭐 원어민 음원을 이렇게 틀어요. 여기에 이제 다 원어민 음원들이 그 본문 내용이 다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원어민 음원을 들으면서 원어민 음원과 동일한 발음, 억양, 속도로 똑같이 읽어내는 것을 목표로 크게 여러 번 읽기 연습을 합니다. 자, 이게요, 거의 외우다시피 이렇게 반복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딱 준비 시작하고 원어민 음원 틀고요. 나도 읽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그 끝나는 지점이 똑같을 때까지, 그때까지 그것을 목표로 이제 연습을 좀 해보면 좋은데요. 자, 이때 내가 이제 조금 목표에 다다른 것 같아 라고 할 때, 자, 우리 원어민 음성과 함께 딱 섀도우 리딩을 하잖아요. 그때 우리 핸드폰으로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다 녹음하고 나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억양이 조금 잘못됐는지 이때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까요, 이렇게 좀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사실은 이러한 방법은요, 어떤 낭독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말하기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낭독만큼 좋은 말하기 훈련법은 또 없거든요. 저희 키출판사에서 나온 교재 중에서 낭독이 말하기다라는 교재가 있어요. 지금 우리 이 질문을 주신 친구는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또 중학교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 말하기 수행평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낭독이 말하기다 라는 교재는요, 그 수행평가를 대비하는 너무나 최적의 교재니까요, 교재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이 교재에 관련해서는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몇 시? 오후 2시에 조금 같이 문법이 쓰기다랑 좀 같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영어가 술술 나오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영어 학습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영어 학습을 한 이만큼 했어요. 스피킹 안 나와요. 점점 했습니다. 영어가 한 이만큼 찬 것 같아요. 자, 안 나옵니다. 자, 스피킹은요, 내가 영어 학습을 하고 차고 넘쳐 막 흘러야지만 이제 스피킹이 나오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스피킹이 좀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크게 첫 번째는요, 뭐냐면 말할 상대가 없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말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건데요. 사실은 이 두 번째 있죠. 뭘 말해야 될지 모른다. 이거는 내가 여러 상황에 직접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은 그 상황에 닥치지 않으면 뭘 말해야 될지 막상 딱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어떻게 막 다니면서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경험을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식이 뭐냐면, 자,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이요, 이제 그 픽션, 챕터북 같은 거 있잖아요. 판타지는 조금 추천드리지 않고요. 어떤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으로 된 픽션 챕터북을 조금 가지고 그 상황을, 내가 이 상황이 된다면 이런 문장 사용하면 좋겠네 라는 식으로 그거를 조금 상상하면서 읽는 연습을 하면 너무 좋고요.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는 좀 다독을 많이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더는 말할 상대가 없다라는 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기는 한데요. 저희 키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화상영어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사이트를 말씀드리면요, readtalk.co.kr인데요. read, R-E-A-D TALK, readtalk 해서 readtalk.co.kr로 들어가시면요, 화상영어, 저희 키출판사에서 나온 영어 교재, 그 리딩키 또 물론이고요, 영어 교재를 모두 그 화상영어로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좋겠지요. 내가 교재를 읽고 그러한 어떤 배경 지식을 다 쌓고 나서요, 어휘도 알고 표현도 알고 이런 문장들도 아니까 어떤 그 외국인 선생님하고 대화할 때 내가 그 표현들을 사용해서 선생님하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대화를 하면서 어떤 스피킹 실력을 조금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6가지 질문에 대한 좀 답변을 드렸는데요. 여전히 좀 이거 외로 많은 질문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음 기회에 꼭 다른 질문 또 많이 주시면 그 질문들 모아서 다시 한번 조금 답변을 드리는 형태로 이렇게 만나 뵙길 바라겠고요. 저는 언제 또 만날 거냐면요, 다음 주 언제? 화요일 오후 2시 그 문법이 쓰기다 200% 활용법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말아야 되실 거 하나. 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